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인도가 요즘 미국과 사이가 좀 안 좋은지 이 인도에 국뽕 언론이 있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라는 국뽕 언론이 있는데 여기에 인도군이 이런 거 개발한다 라고 하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이라는 전제를 또 달았습니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만드는데 이 스펙이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최신 폭격기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나은 성능, 엄청난 건데요. 과연 인도가 할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이탈리아가 아리아테 전차 쓰고 있죠. 이제 이거 퇴역하고 자기들은 독자적으로 전차 더 이상 개발 안 하고 독일제 전차 쓰기로 했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이탈리아 방산업체가 개입돼서 잠깐 스톱. 그런데 독일제 전차 좋은데 그런데 이거 해 라고 숟가락을 확 들이밀어서 전차 성능을 확 다운시켜 버리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수출용 전차 KF-51 판터를 판터 IT라는 명칭으로 도입하는 이탈리아가 기존 옵션인 130mm 활강포를 포기하고 120mm 활강포를 탑재한다는 소식입니다. 서방 각국이 차세대 전차포로 130mm 활강포를 채택하고 있는 기류에서 역행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이탈리아가 포르토 베네레에 있는 코트라우 테스트 필드에서 자국의 레오나르도사가 개발한 120mm 55 구경장 활강포 실사격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이 활강포는 판터 IT 전차에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측은 이번에 실사격 평가를 마친 레오나르도의 신형 주포가 전차 주무장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레오나르도의 독자적인 오토프레타지 공법을 도입해 현대식 고에너지 탄약의 에너지를 견딜 수 있는 주포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새 전차포의 시제품은 지난 6월 24일 처음으로 실사격 평가를 실시했고 이번에는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 6발 연속 사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사된 포탄 중에는 이탈리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대 사거리 30km의 볼케이노 전차발사 유도포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이탈리아가 선정한 판터 전차는 라인메탈이 최근 개발을 마친 130mm 활강포를 주포로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이탈리아는 레오나르도 측이 55 구경장 활강포를 이제 막 개발했고 해당 주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유도포탄도 개발했다는 이유로 주포 구경을 130mm에서 120mm로 조정했습니다. 신형 130mm 활강포는 기존 55 구경장 120mm 활강포에 비해 50% 이상의 관통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는데요. 국방보다 방산업체 이익이 우선인 이탈리아, 방산업체 수준에 맞춰 ROC까지 수정하는 모습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탈리아가 개발한 120mm 신형 주포다. 55 구경장. 그러니까 그들이 아리아떼 할 때는 44 구경장이었고 그리고 아리아떼 아무데도 수출 안 되고 하니까 그냥 포기했죠. 이제 전차 개발. 그리고는 레오파르트 2A8 전차를 도입을 해서 레오파르트 2A8 IT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려고 했다가 이 레오파르트 전차가 워낙 가격이 비싸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판터, 라인메탈의 판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KNDS죠. 그리고 이제 이 라인메탈은 따로 있죠. 레오파르트의 포탑을 공급하는 회사죠. 그 라인메탈의 판터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판터는 차세대 전차 아닙니까? 여기에 130mm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120mm 55 구경장 이제 개발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달아야지 하고는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립니다. 자, 이 활강포를 가지고 그들의 주장으로는 30km 사거리의 유도포탄 이제 곡사 사격을 하겠죠. 유도포탄도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자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판터 전차의 주포를 120mm로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오나르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개발했는데 안 쓰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개발하면 지금 신형 전차 트렌드에 맞춰서 130mm를 해야지.
자, 이게 지금 판터에 130mm 활강포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 차세대 전차,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이 같이 개발한다고 하는 MGCS도 130mm, 그리고 우리 한국의 K3 전차도 130mm. 이제 130mm가 4세대 전차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선구자를 할 뻔했던 이탈리아가 자신의 방산업체 이익에 맞춰서 아니야 120mm로 그냥 다운그레이드야 이렇게 되는데, 자, 이탈리아는 마피아가 개입해서 조선업을 완전히 쥐락펴락한다. 그래서 이탈리아 해군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군함을 그 조선소와 마피아가 이제 이렇게 짜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군함을 만들고, 또 군함이 더 필요 없으니까 또 싼 값에 또 중고로 새것 같은 중고 한 1, 2년 쓰고 있는 또 팔아버리고 또 이러면서 또 만들고 하는 거죠. 그 마피아가 조선업에 해서 해군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더니 이제는 또 육군까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방산업체 이익이 자국 군사 무기에 개입이 되면 그냥 국방력 왕창 다운되는 거죠. 우리 한국의 국지방공 레이더 천호 대공포 시스템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전략 폭격기는 미국과 러시아 정도만 운용하고 있는 주요 핵 투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중국도 아직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략 폭격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고속 초장거리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도가 과감한 군사력 도약의 일환으로 초장거리 전략폭격기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인도는 이러한 전략폭격기 개발을 통해 지역 강국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유라시안 타임즈가 현지 시각 7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인도의 폭격기는 러시아의 투플래프 160 블랙잭과 미국의 B-21 레이더와 같은 폭격기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12,000km 이상의 먼 거리에 있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능력을 인도군에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손을 댄 거의 모든 무기 개발 사업에서 제안과도 같은 과정과 결과물을 보여줬던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 DRDO가 주관하는 이 개발 사업은 미국의 B-21 폭격기보다 훨씬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스텔스 폭격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투플래프 160 폭격기의 가비닉 구조를 채택해 비행 중 연료 효율성과 속도 성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미국 B-21 폭격기의 스텔스 설계도 도입해 적의 방공망을 뚫고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폭격기를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인도는 이 폭격기에 브라모스 NG와 같은 초음속 순항미사일 최대 4발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한다는 요구 조건도 내걸고 있는데요. 인도는 이 폭격기의 프로젝트명이 초장거리 타격기의 약칭인 ULRA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또 다른 초강대국으로 입지를 굳히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춤으로써 인도의 전략적 지위를 높이려는 모디 총리의 구상에 따른 것인데요. 경전투기 하나 만드는데 40년 넘게 걸린 인도가 과연 2035년이라는 목표 시한 안에 이 괴이한 폭격기를 정말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인도가 러시아의 투플래프 160 블랙잭, 러시아 폭격기 중에 제일 큰 거죠. 초음속입니다. 그리고 가베닉이죠. 이게 바로 죽음의 백조입니다. 자꾸 제가 그전 말씀드리지만 B1B 가지고 죽음의 백조라고 자꾸 쓰는 언론이 있는데, 아니 그게 무슨 흰색입니까? 아무리 봐도 그거 재색이죠. 그거는 굳이 갖다 붙인다면 죽음의 제두루미라고 하든지, 흰색은 이거죠. 예. 어떤 그 군사 전문가가 잘못 인터뷰한 거 가지고 계속 몇 년째 그렇게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니 눈이 있으면 봐야지. 어떻게 B1B가 백조입니까? 재색인데. 자, 이게 바로 죽음의 백조입니다. 투플래프 160인데 초음속 가베닉. 자,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자, 우리도 폭격기 개발해. 그런데 타겟은 미국이야. 미국 때리려면 인도에서 12,000km 날아가야 돼. 야, 아니 미국하고 지금 싸우겠다는 겁니까? 자, 이렇게 유라시안 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투플래프 160 블랙잭처럼 초음속이 돼야 돼. 초음속이 되려고 하는데 12,000km 날아가려고 하면은 이 고속 비행 중에 연료 효율성이 좋아야 돼. 그러면 가베닉이 돼야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미국의 B-21 폭격기처럼 스텔스가 돼야 돼. 요새는 트렌드가 스텔스 아니야? 자, 그런데 보십시오. 투폴레프 160은 초음속의 가변이기지만 스텔스가 아니에요. 미국의 B-21 폭격기도 스텔스지만, 그리고 완전 최신 폭격기지만 초음속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대한 덩치에 스텔스를 하면서 초음속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초음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는 미국과 러시아의 장점을 다 따서 스텔스에 초음속 가변이 가겠다 라고 하는데 과연 될지. 그러면서 이따위 CG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인디안 디펜스 익스프레스에서 보도한 인도 폭격기 상상도인데 이거 SR-70을 아닙니까? SR-70에다가 날개가 이상한 갖다 붙이고 또 꼬리 날개 또 이상한 갖다 붙이고 뭐 이래 놓은 거네요. 뭐 이런 정도 상상력 가지고 중국 네티즌들은 상상력도 좋죠. 근데 여기는 상상력도 이 모양입니다. 자, 이래서 뭐가 되겠냐라는 건데, 자, 인도가 테자스 전투기 개발할 때 1983년에 착수했어요. 그런데 시제기 나온 게 시제기 2대가 나왔는데 2016년, 시제기 나왔으면 또 빨리 돼야 되는데 2027년 후에 23년도에 테자스 마크-1A 양산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0년 걸렸어요. 스텔스도 아니고 엔진도 그냥 사서 쓰고 그랬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건 스텔스에 초음속, 엔진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거기다가 또 브라모스 NG 같은 1.5톤짜리 넘는 그런 거대한 미사일 4발을 내부 무장창에 집어넣겠다. 와, 어떻게 될지. 그리고는 더 황당한 게 미국을 타격권에 넣는 이라는 보도를 하는 기가 막힌 국뽕 인도 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